지난해 부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의 치마 속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을 간 후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렀고 한 학생은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50년 넘게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삼복도로 일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31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2.82%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의 치마 속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300여 건이 넘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을 간 후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렀고 한 학생은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 7명의 치마 속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학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횟수는 수개월 동안 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졸업을 석 달여 앞둔 시점, 가해 학생들이 졸업하면 묻힐 뻔했던 범행은 피해 교사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챈 교사가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학생은 3명, 1명은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 시선을 끌었고 2명은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12월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3명이 퇴학 처분이 아닌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입시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울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수시 합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부위는 사실 목적 자체가 교원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사실 학생에 대한 벌칙적인 처분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원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 학생 휴대전화의 촬영물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관할지원청은 학교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벌 기준과 교권보호 상황 등 교보위의 전문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하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을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6.25 전쟁 피난민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은 이 일대를 산복도로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고도 제한으로 50년 넘게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가 고도 제한 완화안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이 가고 갈라진 건물의 벽, 금세 무너질 듯 위태로운 난간. 부산 삼복도로의 현재를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 위태로운 건물에 살던 입주민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모습인 산비탈을 깎아 만든 삼복도로는 무려 5개의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6.25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생겨나 한때 부산 경제의 중심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쇠퇴한 원도심을 대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뒷전에 밀렸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1972년 지정된 고도 제한 탓이 컸습니다.
해안 조망과 도시 미관을 위해 산에서 가장 높은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50년 넘게 지역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삼복도로 고도지구 새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2곳만 해제하며 주민 반발을 샀던 안과 달리 이번에는 8개 지구 중 6곳이 폐지나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확대된 변경안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아기들이 이렇게 어릴 때 와서 딱 보고 그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한 게 미루고 이제 공약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LH에서 빨리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걸 보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해제 수준이란 부산시의 홍보와 달리 몇 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한영할 만하지만 단서 조항에 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곳곳이 재개발로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도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삼복도로. 부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7월 23일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여파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부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1원으로 1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3주 연속 올라 리터당 1,535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를 포함한 전국 9개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충북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결정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31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마이너스 2.8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1개월째 이어진 하락세로 사상구와 부산 진구, 동구의 구축 아파트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부산 아파트 전세가는 평균 0.36% 올라 8월 이후 5개월째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 불안 요인과 전세 수요 증가로 상반기까지 부산 아파트 침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국제 건축 설계 공모가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부산항 제1부두의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기존 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인프라 트윈 허브 정책에 따라 전 세계 창업가와 투자자 및 창업 지원가 등이 모여 상시 교류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자에게는 설계 계약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고 그 외 지명자는 2,500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기장군이 올해 일광유원지 야구 테마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나섭니다. 기장군은 해당 녹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과 도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수목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기후 대응 도시숲 1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오는 5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7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과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목표로 국비 5억 원, 시비 및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겨울은 철새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는 현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박종규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먼저 현재 경상남도의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23개, 23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도내 이제 가금 농장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야생 조류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27건이 검출되었고 도내에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 해반천에서 한 건 검출된 이후 이제 추가 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부터 예의주시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습니까?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이제 반경 10km 이내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제 특별 관리를 해왔습니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 지점으로 통하는 짐 출입로에 출입 금지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약 50일이 경과했고 예찰 지역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임상 검사와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1월 13일자로 예찰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철새 이동이 많다 보니까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차단 방역을 이어갈 계획이신가요? 저희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 저희 경상남도는 이제 3중 방역 체계, 첫 번째 철새 관리, 두 번째 농장 유입 차단, 세 번째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에 역점을 두고 철새 두러지 인근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 조류를 통한 농장 전파를 위해 차단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도내 주요 철새 조례지에 대해 출입 통제 구간을 지정하고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10월 10일에는 모든 가금 사육 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내 철새 도래지에 많은 철새가 유입됨에 따라서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지역의 야외 바이러스를 통해 인근 가금 농가로 유입을 막기 위해 소독,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박종규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거나 조롱한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1,017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 종사자 폐실 질환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해 환기 설비 전면 교체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조리 종사원 100명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총 300명을 증원하고 가스식 조리기구를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리종사원의 각종 질환 예방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 조리 로봇 시범 운영과 자동 회전 기능 전기솥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